어떤 사람은 복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새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둔 게 아니라 입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느낄 때마다 상황을 탓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던 건 특정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복이 막힌 게 아니라네. 말이 복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고 있었다는 걸. 이 영상은 복이 새는 마음, 복이 붙는 마음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복이 새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인연보다 더 자주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도 역시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을 바꾸라고 다그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조용히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해 왔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이미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말은 그냥 말일 뿐이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분이 상해서 나오는 소리,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말 정도로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내 삶의 분위기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생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안 돼. 처음엔 그저 속상해서 툭 던진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어서. 습관처럼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운이 없어. 이 말을 반복하면 작은 행운이 와도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인생의 흐름을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구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느낌만 받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복은 어디선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에 방향이 있듯 복에도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은 그 흐름을 조용히 막아버립니다. 댐을 쌓는 것처럼,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고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복이 들어올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일이 와도 받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스쳐 지나갑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온 건 바로 내가 반복해 온 말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처음엔 늘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말버릇은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 5가지입니다. 혹시 벌써 하나쯤 마음에 걸리는 말이 떠오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나,
자신을 탓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네. 마음에 어떤 문을 조용히 닫고 있었는지 한번 함께 바라보자는 겁니다. 보이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바뀝니다. 이 시리즈는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말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말버릇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말 끝에 붙이는 어차피 시작도 하기 전에 나오는 안 돼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어차피 안 될 텐데.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동네 노인회에서 모임 하나 만든대요. 같이 가보실래요?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어차피 안 맞을 거야. 나이도 많은데. 괜찮아, 아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결론이 났습니다. 어차피 안 맞을 거야. 왜 그럴까요? 정말 안 맞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가기 전에 미리 문을 닫은 겁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미리 포기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어차피 그런 거 못해.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은행 가면 돼. 아직 배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차피 못해가 나왔습니다. 정말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해보기 전에 미리 선을 그은 겁니다. 낯선 게 두려워서 틀릴까봐, 무서워서 창피할까봐 미리 포기한 겁니다. 이쯤에서 나도 이 말 자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끝나고 나서 안 된 내가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어차피 안 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안 됩니다. 시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생각합니다. 역시 안 됐잖아. 안 된 게 아닙니다. 안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려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레박이 물에 닿기도 전에 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이 우물은 너무 깊어.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목이 마른 채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역시 목이 말랐습니다.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깊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계속 내렸습니다. 물이 닿았습니다.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끌어올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한 사람은 시작했고 한 사람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물의 깊이는 같았다.
차이는 우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 어차피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안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씩 느껴지십니까? 이 말이 또 다른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염됩니다. 혼자 하는 말 같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퍼집니다. 어차피 안 돼 하고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시도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죠. 이번에 이거 해보려고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안 될 텐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손주는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시도하기 전에 주저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미리 막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작 손주의 가능성을 막아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 복을 막는 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복은 시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왜 나는 운이 없을까?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혹시 좋은 일이 오기 전에, 기회가 오기 전에 어차피 안 되라고 미리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가능성을 보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그렇게 스스로 복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말이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말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올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문을 닫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말버릇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 말 마음속으로라도 한 적 있으십니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자주 하는 말. 왜 나만? 또 나만? 나만 손해야. 이 말이 언제 가장 자주 나오는지 잠깐만 같이 떠올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합니다. 이번 모임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바쁘시대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나네 맨날 나만 부탁받네. 그런데 거절은 못합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네,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내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뿌듯한 게 아니라 억울합니다. 나만 이렇게 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안 풀립니다. 저녁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맞아. 내 얘기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진짜 손해를 봐서일까요? 진짜 나만 하고 있어서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비교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한 것과 남이 한 것을 비교하고 내가 받은 것과 남이 받은 것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이 저울이 마음에 올라오는 순간 관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지갑을 꺼내는 둥마는 둥합니다. 결국 내가 냅니다. 또 냅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나만 맨날 내는 것 같아. 형제들은 왜 지갑도 안 꺼내지? 나만 호구네. 정말 나만 낼까요?
정말. 형제들은 한 번도 안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도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기억 안 납니다. 내가 낸 것만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조금 찔린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트에 갑니다. 계산대에 줄을 섭니다. 옆 줄이 더 빨리 갑니다. 왜 내가 선 줄만 느려? 나만 재수 없어. 은행에 갑니다. 번호표를 뽑습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왜 내 앞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오래 봐? 나만 기다리네 길을 걷습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이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럴 때 나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우산 챙겼는데 보이십니까? 모든 상황에서 나만 이 붙습니다. 실제로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이미 한 장면쯤은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억울함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이었습니다. 아, 좀 불편하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만 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나만 이래, 왜 나만 억울함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분노가 복을 막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말버릇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세게 흐릅니다. 힘듭니다. 그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물이 세게 밀려오지? 저 사람한테는 약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강물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나만 밀어내? 불공평해. 물론 강물은 똑같이 흐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만 세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안 보고 자기 힘든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모두에게 같다. 다만 건너는 사람의 힘이 다를 뿐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물살이 더 세게 느껴진다. 그것을 강물 탓으로 돌리면 영원히 건너지 못한다.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받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내가 준 것만 크게 보인다. 이 말이 마음에 남는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저울이 됩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재고 상대가 준 것과 내가 준 것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순간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 정이 사라집니다. 정이 사라진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해줘. 나는 베푸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했어. 나는 이렇게 챙겨줬는데 저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없어.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울질하는 순간 베푼 게 아닙니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하면 언젠가 청구서를 돌립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태도로 보여줍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말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올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구나. 비교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차려도 이미 마음의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말버릇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전에는 괜찮았는데. 모두 같은 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떠오르는 장면 이미 하나쯤 마음에 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와 통화합니다. 통화가 짧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끊고 나서 생각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나한테 이것저것 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통화도 짧고 서운합니다. 예전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나한테 매달리던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다들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모이기도 어렵고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예전만 못해. 옛날이 더 좋았어.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보입니다. 긴 머리가 보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젊었을 때는 피부도 좋았는데 슬퍼집니다. 이 장면에서 괜히 가슴이 내려앉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네를 걷습니다. 건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는 가게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 식당 어디 갔지? 그 가게 좋았는데. 요즘 동네는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지금을 지웁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순간 현재가 초라해집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은 안 좋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를 못 봅니다. 지금 오는 복을 못 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봅니다. 지금 주어진 것을 못 봅니다. 과거에 눈이 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 말이 왜 문제인지 조금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옛날이 그립습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건강했을 때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예전만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 그때도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도 아기였을 때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평생 과거를 살았구나. 그대의 눈은 항상 뒤를 보고 있었구나.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본 적이 없구나. 과거는 이미 갔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그대 곁을 지나간다. 예전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잠깐 쉬었다 오셔도 이야기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 합니다. 자녀에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자녀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예전만 못해.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서운합니다. 자기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는 예전만 그리워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다정했는데, 배우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서운합니다. 지금도 옆에 있는데, 과거의 모습만 그리워합니다. 결국 이 말은 현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현재를 부정하면 복이 올 수 없습니다. 복은 지금 여기에 옵니다. 과거에 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옵니다. 그런데 눈이 과거에 가 있으면 복이 와도 못 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마음이 현재로 조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요즘 좋은 일이 없어.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도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안 좋아. 그 전이 더 좋았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과거는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힘들었던 건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과거가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미화된 과거입니다. 진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도 예전이 좋았다고 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주어진 것을 보십시오. 지금 오는 복을 보십시오. 이 말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올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과거에 살고 있구나. 지금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시선이 조금 앞으로 옮겨집니다. 그것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말버릇입니다. 이 말은 가장 편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미 문 하나가 닫히고 있습니다. 이 말 자주 하십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조언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어쩔 수 없어. 이 대답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제안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야. 그런 거 못해.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줘야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나를 가둡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변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모습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밥을 먹느냐? 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먹습니다. 그대는 태어날 때부터 밥을 먹었느냐? 아니요, 배워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걷느냐? 네, 걷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었느냐? 아니요, 배워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이어질수록 제자의 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배워서 된 것이다. 화내는 것도 배운 것이다. 급한 것도 습관이 된 것이다.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대는 원래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변화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이 말이 마음에 남는다면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성격과 습관은 다릅니다. 성격은 타고난 성향입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다릅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대부분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을 거칠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새로운 걸 안 하려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는 말로 포장하는 순간 마치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아주 정상입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해해줘, 내 탓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줬습니다. 미안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구나. 실망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원래 나는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야. 이것도 책임 회피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기대를 거둡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복도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변화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정된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변화하는 마음은 유연해집니다. 유연한 마음에 복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말버릇은 겉보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말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올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를 가두고 있구나. 변화를 거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립니다. 그것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버릇으니 모든 것을 고쳐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원고는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이탈 방지용 문장만 흐름 사이에 추가합니다. 아래에서 굵게 표시된 문장만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5번째 말버릇입니다.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 말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야지. 좋은 사람일수록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말버릇은 겉보기보다 훨씬 깊은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참아야지, 괜히 싸우기 싫어. 어쩔 수 없어 참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 모습을 떠올립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참고 해야지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운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습니다. 참아야지. 내가 크게 봐야지. 어쩔 수 없어 삼킵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상입니다.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자비와 억압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참는 게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는 게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억압은 참고 누르는 겁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자비는 가벼워집니다. 억압은 무거워집니다. 자비는 복을 부릅니다. 억압은 복을 막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착하게 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참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참느냐? 자비롭고 싶어서입니다. 참는 것이 자비냐? 제자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제자의 마음도 흔들렸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나온다. 참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를 이해하면 참을 필요가 없다. 이미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해 없이 참으면 그것은 억압이다. 억압은 언젠가 터지면 자비가 아니라 분노가 나온다. 참아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이 말이 가슴에 남는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끓습니다. 쌓이고 쌓입니다. 어느 날 터집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합니다. 상대는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래? 본인도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상합니다. 이 과정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지우는 말입니다. 참아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우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복을 받을 그릇이 작아집니다. 복은 자기를 아끼는 사람에게 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복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말버릇은 눈을 막는 말버릇이 됩니다. 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되 억압하지 마십시오. 참되 자기를 지우지 마십시오. 참는다면 이해하며 참으십시오.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며 참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참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차이를 아십시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참음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 말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올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억압하고 있구나. 자기를 지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지금은 마음에 남는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렇게 문을 닫는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버릇을 살펴봤습니다. 어차피 안 돼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 5가지입니다. 혹시 하나쯤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5말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쓰이는 때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들은 나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말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가두는 말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는 내 권리를 지키려는 말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가두는 말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는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현재를 가두는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나를 설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변화를 가두는 말입니다.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는 너그러운 말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가두는 말입니다.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갇힌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복도 흐릅니다. 그런데 말로 나를 가두면 복이 흐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씨앗은 뿌리를 내린다. 뿌리는 나무가 된다. 나무는 숲이 된다. 한두 번 한 말은 사라진다. 그런데 습관처럼 하는 말은 남는다. 그것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 말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방향이 됩니다. 어차피 안 돼를 습관처럼 말하면 삶의 방향이 포기 쪽으로 갑니다. 나만 손해야 할을 습관처럼 말하면 삶의 방향이 억울함 쪽으로 갑니다. 예전이 좋았어를 습관처럼 말하면 삶의 방향이 과거 쪽으로 갑니다. 나는 원래 이래를 습관처럼 말하면 삶의 방향이 고정 쪽으로 갑니다. 참아야지를 습관처럼 말하면 삶의 방향이 억압 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갑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을 바꾸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말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5가지를 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줄여보는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라는 말을 줄여 보십시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그럴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이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말해 보십시오. 어차피 안 돼. 대신에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해 보십시오. 어차피 소용없어. 대신에 해보고 생각하자 라고 말해 보십시오. 어차피 그럴 거야. 대신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해보고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열린 마음에 복이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어차피 한 번이라도 줄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해보면 됩니다. 모레도 해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줄여도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30번이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긴 여행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큰 변화도 작은 말 하나에서 시작된다. 오늘 어차피 한 번 줄이는 것. 그 작은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5가지 말버릇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보였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복은 어디선가 새로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은 원래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말로 막았습니다. 어차피 안 돼라는 말로 가능성을 막았고, 나만 손해야라는 말로 관계를 막았고, 예전이 좋았어 라는 말로 현재를 막았고,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로 변화를 막았고, 참아야지 라는 말로 나 자신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말을 내려놓으면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입에 있다. 내 말에 있다. 말을 바꾸면 복이 바뀐다. 오늘 하루 어차피 한 번만이라도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것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이 머무는 집과 복이 머무는 마음 3가지를 알아보며 연말 작은 정리로 운을 바꿔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이 채널을 그냥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버릇은 무엇이었습니까? 굳이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복이 새는 마음, 복이 붙는 마음,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